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거대한 선박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이 배에는 섬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에이미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의 난간에 기대어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인데 아빠 공이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공이 에이미에게 다가와 깜짝 선물로 작은 워키토키를 건넵니다. 이 선물을 받자마자 에이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아빠가 자신을 위해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었다고 느껴 즉시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배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바다 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물고기와 돌고래들이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광경은 매우 아름다웠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다의 멋진 장관을 보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고래들이 무언가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존재는 다름 아닌 그들의 뒤를 쫓고 있던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뱀이었습니다. 그 괴물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면서 배 안에는 적색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를 본 선장은 크게 당황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괴물뱀이 나타나 배를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그 충격이 어찌나 끔찍했던지 배 전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고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비탄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평화롭던 현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장면이 전환되고 바닷가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를 깨웁니다. 정신을 차린 공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기절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공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워키토키에서 에이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는 뚝 끊기고 맙니다. 공은 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자신의 딸 에이미도 보게 됩니다.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공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공은 곧장 딸을 데려오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저기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사람들은 모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괴물뱀이 그들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뱀을 보자마자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괴물뱀은 거대한 꼬리로 사람들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많은 사람을 통째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공은 딸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친구가 그를 붙잡으며 저기 가면 너도 죽어 라며 만류합니다. 공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딸은 이미 괴물뱀에게 통째로 삼켜진 뒤였습니다. 에이미를 삼킨 뱀은 곧장 밀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딸이 산채로 삼켜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공은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끊어졌던 무전기에서 다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공은 자신의 딸이 아직 뱀의 뱃속에서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공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뱀을 쫓아 밀림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잭이라는 남자가 공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몇몇 사람도 그들과 동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밀림 밖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말리며 이 숲은 너무 위험해서 들어가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뒤로한 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밖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숲 밖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밖에 머물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구조대에 전화를 걸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나타나 그들의 동료 한 명을 밀림 속으로 순식간에 끌고 들어갑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사람들에게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며 큰 소리치던 남자는 이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간 뒤늦게 밀림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붉고 거대한 해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낚아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편 거대한 뱀은 이미 밀림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뱀은 자신의 몸 안에서 사람들을 토해내어 거대한 구덩이 속에 던져놓은 뒤 더 많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대한 뱀이 암컷
것이며 그 구덩이 속에는 뱀의 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뱀은 곧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비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떠난 후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 중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공의 딸 에이미와 배의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장은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덩이 한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은 데다가 밀림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곳까지 구조의 손길이 닿을 리도 만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뱀의 알들로 향했습니다. 선장이 알을 만지려고 하자 에이미가 그를 제지합니다. 에이미는 이 알들이 언제든 부화해 새끼 뱀들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알의 부화 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한 노인이 새끼들이 태어나기 전에 알을 모두 깨뜨려버리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노인은 돌을 들어 올려 알 하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알이 깨지자마자 그 안에서 작은 새끼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람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알에서 나온 새끼뱀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뱀이 그들을 덮치려던 순간 바닥에 마비된 채 누워 울부짖고 있는 한 여성이 뱀의 눈에 들어옵니다. 새끼뱀은 곧장 그녀에게 기어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잔혹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다른 편 밀림 속에서는 공과 그의 동료들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종된 사람들과 에이미를 찾아 숲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랜 이동 끝에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때 동행하던 잭이 나무를 자르자 그 단면에서 검은색의 기이한 액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 노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을 켰고 실수로 타오르는 성냥불을 그 액체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성냥이 떨어지자마자 그곳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를 본 잭은 즉시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진화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자욱하게 피어오른 연기 때문에 공은 현기증을 느끼며 심한 두통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듯한 기괴한 환각에 사로잡힙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괴물뱀이 나타나고 이웃딸 에이미가 나타나 아파 왜 나를 뱀에게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라며 원망 섞인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다시 괴물뱀이 나타나 그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잭이 공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공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방금 전의 상황은 모두 독성 연기로 인한 환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공과 잭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동료들이 기이한 나무에 살아있는 가지들에 꽁꽁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마치 촉수처럼 사람들을 옥죄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공과 잭은 어떻게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몇 명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한 동료는 나무의 소나귀에서 너무 오래 버티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나머지 사람들은 큰 공포에 질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화면은 다시 뱀의 구덩이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는 노인이 결국 새끼 뱀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노인은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장에게 덤벼들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배를 진작에 해안가로 됐으면 우리가 여기 갇히지 않았잖아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자 수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개입해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녀는 지금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길을 찾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공의 일행은 여전히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 밀림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지친 그들이 쉬고 있을 때 한 동료가 물을 떠오기 위해 강가로 향합니다. 그가 물을 채우고 있을 때 귀를 찌르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아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떨어졌고 소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무시무시하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형 또한 매우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내 그 괴물 물고기가 소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간신히 물고기를 붙잡아 다시 강물로 던져버린 뒤 동료들이 있는 밀림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더욱 거세지는 것을 듣고 소년은 이런 위험한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잠시 후 수많은 물고기가 안개 속을 날아다니며 소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리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일행은 이 물고기들과 정면으로 마주치면 몸이 조각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의 비행 속도는 인간의 달리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지키기 위해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잭은 이 물고기들이 하얀 안개와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를 깨달은 잭은 동료들에게 당장 하얀 안개 구역을 벗어나라고 소리쳐
펼쳐고 그들은 간신히 안개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안개를 벗어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위기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들을 쫓아 안개 밖으로 튀어나온 괴물 물고기들은 지상에서 파닥거리며 이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눈의 지면에 찍힌 거대한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바로 그때 한 동료의 셔츠 위에서 흰색 액체가 떨어집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기괴하게 생긴 생명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괴물을 향해 돌을 던지려던 순간 갑자기 길고 붉은 혀가 날아와 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괴물 개구리가 그들 앞에 육중한 착지를 선보였습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거대했던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 개구리는 기괴한 눈빛으로 일행을 노려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개구리와 대치하게 된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개구리가 아니라 굶주린 맹수의 눈빛으로 그들을 사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개구리는 긴 혀를 뻗어 한 노인을 낚아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노인은 개구리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주변의 나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버텼습니다. 동료들이 즉시 노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반대편에서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괴물 개구리의 막강한 힘 앞에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제기 전력으로 달려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개구리의 눈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무기는 개구리의 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개구리는 잡고 있던 노인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미쳐버린 괴물 개구리가 나무들을 부수며 그들의 뒤를 맹렬히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뒤편에서 이 섬의 절대 강자인 거대한 괴물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단 한 번의 몸짓으로 추격해 오던 개구리를 공중에서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눈앞에서 괴물 개구리가 순식간에 찢겨 먹히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구리를 해치운 괴물뱀의 시선이 이제 살아남은 일행을 향했고 뱀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개구리의 공격을 받았던 노인과 소년은 부상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뒤처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괴물뱀이 그들을 집어삼키려던 찰나 뱀의 거대한 몸집이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끼어 움직임이 봉쇄됩니다. 이때 그들의 동료가 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야자수를 던졌고 덕분에 두 사람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뱀은 야자수를 던진 남자를 쫓기 시작했고 남자는 간신히 나무 뒤에 숨어 목숨을 보존합니다. 한편 나머지 4명의 동료도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추격해온 뱀은 숨어있던 동료 중 한 명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동료는 뱀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괴물뱀이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고 그 자리에서 그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다시 남은 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생존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근처에 있는 작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강물 속에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뱀은 그대로 지나쳐갔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화면은 다시 구덩이 속으로 전환되어 이기적인 자산가인 노인이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해 좌절하던 순간 갑자기 대지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면에 강한 진동을 느낀 사람들은 뱀이 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뱀이 자신들을 시체로 착각하도록 바닥에 누워 죽은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통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뱀은 밀림에서 새로 사냥해온 동료의 시신을 구덩이 속에 토해냈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했을 때 먹을 신선한 먹이를 보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괴물뱀의 시선이 노인에 의해 죽어있는 자신의 새끼 뱀에게 머물렀습니다. 자식이 죽은 것을 본 괴물뱀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뱀은 구덩이 속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기에 밀림 속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새끼를 죽였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돌진했습니다. 괴물뱀이 떠나자마자 사람들은 구덩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아있던 뱀의 알들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새끼 뱀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의 딸 에이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알들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내 알 하나가 깨지며 새끼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에이미는 놀라운 용기를 발휘해 새끼 뱀에게 천천히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신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새끼 뱀은 에이미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자신의 어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과거 책에서 새끼뱀은 태어난 직후 어미를 보지 못하면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미로 각인한다는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부화한 다른 새끼뱀들이 사람들을 향해 진격했고 한 남자를 붙잡아 살해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기적인 자산가 노인은 동료를 구하기는커녕 혼자 힘으로 구덩이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구덩이 밑에서 동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자산가는 동료들을 구해주기는커녕 그들을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둔 채 혼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편 공과 그의 동료들은 숲속에서 오래된 폐가 같은 건물을 발견하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오래된 화학약품 병들과 기이한 동물들의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남겨진 서류와 연구 일지들을 읽어본 후 그들은 이곳이 평범한 건물이 아니라 과거 비밀리에 운영되던 생체 실험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한 유전자 실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섬의 생물들이 이토록 거대하고 포악한 괴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섬의 모든 비극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실험이 초래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덩이에서 도망쳐온 자산가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합니다. 공은 즉시 그의 덜미를 잡고 내 딸 에이미는 어디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라며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잔인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딸이 정말 죽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동이 트자 멀리서 헬리콥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산가 노인은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의 품에 있던 워키토키에서 기적처럼 에이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공의 눈에 다시 한번 생기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딸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이미와 다른 생존자들이 살아있다고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자 모두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거짓말이 탄로난 것을 안 자산가 노인은 이곳에 더 머물다간 살아남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이 한눈을 판 사이 다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달려 밀림에 탁 트인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 위로 다시 한번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헬리콥터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구조될 것처럼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공에서 거대한 괴물뱀이 번개처럼 강타하여 날아가던 헬리콥터를 단 한 입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노인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섬에서는 그 어떤 구조의 손길도 쉽게 닿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공은 무전기를 붙잡고 에이미와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에이미와 무전이 연결되었습니다. 에이미의 곁에는 수시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시는 무전기를 통해 공에게 자신들이 밀림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으며 주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제보했습니다. 공은 수시의 설명과 소리를 토대로 구덩이의 위치를 추적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을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덩이 속 에이미와 수시의 주변으로 수많은 새끼 뱀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에이미를 어미로 각인했던 새끼 뱀은 여전히 에이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새끼 뱀들이 에이미와 수시를 공격하려 다가오자 그 새끼 뱀은 동족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에이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수색 끝에 공은 마침내 그 깊은 구덩이를 찾아냅니다. 에이미는 위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에 목이 터져라 응답했습니다. 공은 소리를 따라 구덩이 가장자리에 도달했고 무사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은 서둘러 튼튼한 나무 뿌리를 구덩이 아래로 던져 그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 냄새를 맡은 거대한 괴물뱀이 다시 그곳으로 난입합니다. 구덩이 밑에는 수많은 새끼 뱀들이 도사리고 위에는 거대한 괴물뱀이 길을 막아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잭이 용맹하게 뛰어들어 도끼로 괴물뱀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눈을 정통으로 가격당한 뱀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눈이 뒤집힌 괴물뱀은 잭을 표적으로 삼아 진격했고 그를 삼키려던 찰나 또 다른 동료가 나타나 뱀의 반대편 눈마저 멀려버렸습니다. 양쪽 눈을 모두 잃은 뱀은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여 갈팡질팡했습니다.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은 온 힘을 다해 두 소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두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구덩이 밑에 남아있던 선장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두 소녀의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며 탈출을 도왔습니다. 선장의 헌신 덕분에 두 소녀는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선장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잃고 구덩이 속에 도사리던 수많은 뱀에게 둘러싸여 비장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이들을 구한 것입니다. 공이 딸을 품에 안고 탈출하려던 순간 시력을 잃고 폭주하던 괴물뱀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일행은 다시 밀림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한편 혼자 도망쳤던 자산과 노인 역시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광부의 법칙이었을까? 그는 발을 헛디뎌 자신이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다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덩이 속에 가득했던 새끼 뱀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기어왔고 노인은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에 걸맞은 결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공의 일행은 간신히 밀림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잭은 뱀의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니 흩어져서 뛰지 않으면 모두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공은 에이미를 데리고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잭과 그의 동료는 도망치는 대신 이 그물과 끝장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잭은 돌진하여 괴물뱀의 몸통을 강하게 베어 갈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절단된 상태에서도 끄떡없는 가공할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뱀이 거대한 입을 벌려 잭을 삼키려던 찰나 동료가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고 두 사람은 다시 밀림 깊은 곳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과거 검은색 인화성 액체가 흘러나오던 그 나무 근처였습니다. 시력을 잃은 뱀은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 인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편 공은 딸에게 수시와 함께 먼저 멀리 도망치라고 당부합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은 동료들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숲 저편에서 잭이 이쪽으로 오지 말고 도망쳐 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공이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순간 이미 상황은 늦어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날뛰던 뱀이 기척을 느끼고 에이미가 있는 곳을 습격해 그녀를 다시 한번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공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내를 잃고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전부였던 딸이 다시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창을 들고 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공은 초인적인 힘으로 창을 휘두르며 뱀의 온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